안녕하세요. 네, 김동현 목사입니다. 네, MBTI가 연예인 MBTI였는데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약간 어색하고 본인의 끼를 막 발산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기는 했지만 표정이 사실은 밝고 장난기도 이렇게 담겨 있고 그런 오늘 참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번 주 친구라는 주제로 한참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 씨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삶 속에서 가장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가 친구 같아요. 친구, 그렇죠? 오랫동안 새로운 친구도 끊임없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는 친구라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안 넘어갔네요. 제 MBTI는 안 넘어가는데요. ENTP, ENTP입니다. 변론가라 그래가지고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검사해 보면 저런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이제 더 잘 돼갔으면 좋겠고, 요즘 제가 워낙 우영우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영우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면서 봤는데 역시 우영우의 두 친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그라미 씨하고 최수연, 이 두 사람이죠. 이 동그라미 씨는 우영우가 자폐 증상이 좀 있어서 사실 누군가 관계하기 되게 어려운데 처음으로 우영우와 친구가 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씨는 우영우를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영우 씨는 동그라미 씨랑 같이 있어야지 안전할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제가 보니까 이 우영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자신의 삶 속에서 친구라고 인정해주는 그리고 영향을 받죠. 나중에 우영우라는 사람이 잘 보면 되게 뭐랄까 과감성도 있고 또라이 같은 성격도 막 용기 있는 성격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동그라미의 성격이 참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수연이라는 사람은 성인이 돼서 서울대 로스쿨에 그런 좋은 학교를 다닐 때 또 우리 우영우라는 이 친구를 되게 물론 처음에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줬지만 오히려 이 우영우가 어차피 언제나 우영우가 1등하는 사람으로 내가 보살펴주지 않아도 잘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최수연이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도움을 끊임없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영우는 이 최수연이라는 이 친구의 덕도 많이 보고 도움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외로웠던 또 대학 시절에도 최수연이라는 친구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친구가 참 많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자폐는 사실은 세상과 많이 단절하고 살아가는 작은 이제 병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친구가 있어서 이 우영우라고 하는 친구가 주인공이 더욱더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봤더니 1984년도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렸는데요. 제가 1985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다녔는데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들을 막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이게 고등학교 때의 또 장면이기도 한데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친구들을 곰곰하게 제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었고 많이 친했던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회상해 보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 저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제 마음속 인격, 성격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여러 가지 유형의 친구가 있는데 그런 많은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제 마음속에 뭐랄까 소화가 됐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 삶 속에 저 자신의만 내면의 아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걸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 친구 관계 때문에 그 친구가 내 마음속에 남긴 여러 가지 것들도 내면의 아이처럼 있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 용서도 하고 또 제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 이번 주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관계라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친구와의 관계도 내면의 아이를 내가 치유하고 해방하는데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라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의사 아들 친구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의사이고 지역의 의사 아들인데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죠. 이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지금에 돌이켜 보면 그 친구의 외적인 환경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는 제 마음속으로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친구야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솔직한 그 시절의 제 마음속 깊은 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부자여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따라서 가정 방문을 이제 갔는데 제 고향이 전남 한평이라는 시골이어가지고 저는 그나마 읍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골에 살았던 친구 집에 갔더니 할머니하고 단둘이 살아가고 있던 되게 가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아였던 친구죠. 근데 이 친구는 그때도 나무를 직접 산에서 해와서 불을 떼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되게 뭔가 외모가 뭐랄까 좀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싫어했던,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친구, 힘들게 살아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잘 대해주고 막 했었었는데요. 그랬던 제 마음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보다는 잘 사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마음의 우위를 갖고 있었던 거를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학교 반장이었거든요. 반장으로서 가난한 친구를 내가 잘 대해주고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이 더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 고아원에서 살았던 친구도 있었는데요. 이 친구에게 정기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중국집에서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 친구들을 대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친구 관계를 했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집니다. 또 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언제나 저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위로는 제가 받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가 되게 대학 때 더 많이 친해졌던 되게 또라이 같은 친구들 그룹이 있습니다. 엄청 또라이들이에요. 엄청 또라이들이어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짓을 되게 많이 했던 정말 친구들이고 재밌게 살았던 친구들인데 제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그 친구들 찾아가면 늘 저를 위로해주고 놀려주고 웃겨주고 막 같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보다 더 심하게 욕해주고. 근데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친구들에게 위로만 받았지 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나름의 삶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먼저 건넨 적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번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 폭력에 1년 반 동안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가 원망스럽고 되게 원수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다 크고 나니까 그 친구도 되게 미숙했구나. 왜냐하면 나를 때렸던 그 친구가요 또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이 폭력이 저한테 또 이어지면서 오히려 스스로의 자존감을 나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지켜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 친구에 대해서도 좀 이제서야 조금 용서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성적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의 높낮이에 따라서 제가 친구를 사귀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외모도죠, 외모. 미모라고 하니까 여자친구일 것 같아서 제가 여자친구는 사귀진 않았었고요. 외모에 조금 민감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삶 속에서 친구라고 하는 존재를 사귀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것들만 뭐
부자인 친구는 그 외적인 것들만 부러워서 사귀지만은 않았겠지만 그 부분들이 제게 마음속에 계속 있었다는 것,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그런 어리고 또 한켠에는 못나고 이런 부분이 친구를 사귀면서 되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지만 저에게 이 친구들이 첫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게 하는 그런 관계의 시작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용우에게도 그 두 친구가 본인 스스로가 사회로 안 나가려고 했었었는데 그 두 친구 덕에 사회 한 발 내딛게 되었던 것처럼 저도 오히려 첫 사회 역할을 이 친구들이 해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에 있는 한자어지만 우리가 뭐 벗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한자로는 친한 것이 오래된 관계라는 말을 뜻합니다. 근데 친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대를 잘 안 하게 돼요.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나 이런 높은 사람은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친구는 나랑 이렇게 수평 관계잖아요. 큰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 친구라는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궁극적인 관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가르침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아버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서 참 아버님의 다양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감옥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감옥에서 이 벌레 한 마리가 당신의 친구였답니다. 이 벌레는 이입니다. 이 머릿속에서 피를 빨아먹는 이인데요. 이 이들이 사람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몸집을 큰 것처럼 보여서 천적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이가 첫 번째 친구라고 하셨고, 두 번째 친구는 파리라고 하셨어요. 파리가 내 코에 오고 입술에 앉으면 장난치고 이렇게 장난치는 이런 대상이 되잖아요. 감옥에서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서 이쪽에 붙으면 혀로 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 입에다 침을 발라놓으면 입에다 와서 파리가 앉는다는 거죠. 친구 중에 친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는 마음껏 바깥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친구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참 아버님이 친구에 대해서 확장을 어떻게 해가냐면 자연에게 해갑니다. 들에 자라고 있는 미미한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의 무한한 내적 심정의 인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목뿐만 아니라 들에서 뛰고 있는 짐승이나 곤충들도 무심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심정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풀 한 포기, 자연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 세계에서 하나님과 친구의 입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라고 자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거든요. 내게 친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가면 어디 가든지 사람도 있고 만물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친구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부모님이 이제 먼저 친구가 된다고 해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친구 중에 가장 진실한 친구가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친구 중에 친구의 또 왕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들 나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실체로 나서 인간이 창조가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늙으면 친구가 되는데, 어머니가 100살이 되고 아들 딸이 80살이 되면 같은 삶의 궤적을 걸어왔기 때문에 서로 같이 늙어가는 사이가 돼버리는 바람에 가장 가까웠었던 관계였던 엄마 아빠와 내가 친구가 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친구처럼 돌아간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었는데 아마 그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잘 성장했다면 또 아들 딸도 낳고 인생을 경험하고 할아버지가 되고 된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잘 알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친구로서 아들 딸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제 한 45살 정도 돼서 어머니 아버지인데요. 저의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아,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조금씩 이해를 많이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의 되게 중요한 요건 하나 있죠. 아까 우리 나오 친구 얘기처럼 5시간 동안 통화하는 것처럼 친구가 나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 제가 한 사춘기 시절 돌아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네, 밉기까지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공감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것이 제가 듣기에는 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도 되게 용인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긴 이야기도 끝까지 공감해가면서 잘 들어주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였지만 어느 순간 저 스스로가 어머니 아버지의 되게 좋은 친구처럼 돼가고 있는 걸 느꼈죠. 예, 엄마 아빠가 나의 친구가 된다면 우리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구처럼의 관계처럼 돼가긴 할 텐데, 그게 이어지면 하나님까지 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친구가 이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친구라는 게 무슨 관계입니까? 마치 수평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 높낮이가 없고 어느 순간 계속 소통하고 주고받는 바람에 둘 사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희를 그렇게 여겨주고 있는 거니까요. 나랑 동등한 위치요. 네. 우리도 좋은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하늘 부모님과 같은 위대하고 멋지고 엄청난 존재와 내가 그 위상이 같아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앞으로의 꿈입니다. 네, 두 딸들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큰 딸한테 아빠가 친구 같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는 친구 같은데 아빠는 아직은 친구 안 같아.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꿈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우영우 또 돌아가죠. 제가 누군가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만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영우를 보니까 동그라미와 이 최수연에 대해서 우영우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친구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각인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라고 이 친구를 소개했어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하다고 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의 친구로 그려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친구는 서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자기네들 구호예요. 우투더 영투더 우, 그 다음에 동투더 크트러 라미, 이렇게 하면서 뎁, 이런 춤 아시죠? 요 춤을 딱 춥니다. 근데 이 뎁이라고 하는 춤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라고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봤는데, 저 동그라미가 되게 의미하는 바가요, 자폐를 걸린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것, 각진 것을 혐오한답니다. 되게 힘들어하고.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친구의 인격과 이름만으로도 이 우영우라고 하는 이 주인공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지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또 우영우였습니다. 신이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장 훌륭한 친구로서 관계가 계속 간다는 것, 그리고 어떤 친구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또 남아 있을 것인가도 고민해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나를 만났던 좋고 나쁜 다양한 친구들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용서해 줄 사람도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사람도 구해보는 그런 오늘 친구,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하면 그 많은 정의가 떠오르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친한 친구들은 좋다라고 하는 되게 단순하고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 좋다라는 제목의 희망 라이브를 여러분과 또 함께 하고
이따가 또 토크의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